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에는요, 대구는 한심하네요. 해결책이 꼭 부재 부활입니까? 부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재 부활은 안 되죠. 그러면요, 본인이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지. 자영업인데 그걸 부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부재를 부활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석유 파동 났을 때 가지고 있던 부재를 왜 지금 와서 다시 들먹거리냐고요. 부재 부활만이 답이 아니고 많은 택시 감차를 해야지. 택시 대수가 많은데 부재 부활을 한다고 해서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감차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부재 부활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해결되는 거지. 이렇게 부재 부활로 그걸 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일적인 미봉책이지 이건 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지난 금요일 개인 택시 인수 졸업생이면 저하고 동기생 같아요. 인천분도 몇 분 있더군요. 그분이 교육받기 전에도 대표님께 문의하고 오셨더군요. 저도 16시간 교육받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겠어요? 예, 예. 저희가 인천에서 평상적으로 거래되는 대수가 한 달에 평균 60대 정도가 거래가 되거든요. 네. 60대 정도에서 저희가 한 30대 정도를 저희 업소에서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이 파는 거죠. 다른 상세에 비해서. 예, 예. 이분도 교육 받고 나서 대표님한테 또 연락드리겠다니까 오시면 친절하게 좀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무리까지 잘 해드리는데,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는 항상 그래요. 저희한테 다 마무리해서 첫 운행을 할 때 제가 첫 손님으로 그 택시를 타가지고 적은 돈이나마 저희는 종잣돈을 줘요. 제가 인천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처음에 첫 손님으로 타서 우리 사장님 돈 많이 버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종잣돈으로 일정 금액을 꼭 지불을 해요. 예. 다음 댓글은요. 코로나 때 주식 열풍을 보는 듯 슬슬 고점이라 봅니다. 이랬습니다. 이거 개인 택시 넘버 값에 대해서 댓글 다신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택시 넘버는 총량제로서 움직이는 거라 코로나나 뭐 이건 별개로 그때 현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매도자들이 많고 매수자가 적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매도자가 적고 매수자가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시장 형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넘버값이 뭐 오른 것도 없는데요. 꾸준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조금 올랐다가 안정권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분은 뭐 주식 열풍을 보는 듯 이런 댓글을 주식하고는 개인 택시 매매하고는 별개예요. 개인 택시는 본인이 일정 노동력을 제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고, 주식은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어떻게 개인 택시 넘버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은 개인 택시를 사서 팔고 사고 해서 돈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그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제공한 노동력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다음 댓글은요. 자격시험 빡시게 해야 해요. 여론이 점점 노령기사 있는 택시 타기 싫어한다고 하네요. 불안해서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하는데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자격유지 검사를 하니까 빡세게 하나 설렁설렁 하나 그런 기준이 없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를 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나면 대부분 뭐 인구의 거의 뭐 상당 부분이 노인분들이실 텐데 함부로 이런 노령 기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60대에서 80대 그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예요.
지금 정부 공인기관에서 고령 운전자 자기 유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 택시 하다가 24년도 10월 달에 팔았는데 다시 개인 택시 하려면 몇 년 동안 다시 할 수 있나요? 이런 댓글 달았는데 이분 댓글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24년도 10월 달에 팔았는데 다시 개인 택시 하려면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취지의 글 같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10월 달 24년 10월 달에 팔았잖아요. 네. 그 기간 안에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안에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택시 하실 때 특별한 사고가 있으면 안 되죠. 사고가 없으면은 개인 택시 했던 경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다 인정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 유료 보조는 가스만 되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택시 유료 보조는 지금 상황에서는 LPG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죠? 도서 지방이나 섬지방 같은 데는 LPG 충전소가 없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디젤차나 휘발유차로 썼을 때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네네. 다음 댓글은요. 아마도 사업구역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랬습니다. 개인 택시 사업구역을 해제하면은 전국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예, 개인 택시는 사업구역이 해제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지역마다 인구수 비례해서 총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국구로 한다 그래도 어차피 잘 되는 서울에 좀 몰릴 거고 또 다 올라오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뭐 개인 택시 다 떠나는 그런 곳에도 또 일정 분들이 또 내려가서 수익을 보려고 내려가는 분도 있을 거고 매우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 화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은 개인 택시는 그 지역에 국한됐기 때문에 절대 지역을 벗어나서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사업구역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그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네. 다음은요. 어차피 대구는 차가 많아서 돌아다녀도 안 되니까 굳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다니느니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대구 부재 재도입 그거에 대한 댓글인 것 같아요. 예. 대구 부재 재도입 될 걸로 보세요? 대구는 부재 재도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부재 도입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법인 택시가 놀고 있는 법인 택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 택시를 감차해서 대수를 맞춰야 되지 인구수 비례해서 택시 대수가 더 많은 것을 부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책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다음 댓글은요. 그냥 실업률 오르고 취업은 힘들어지고 하니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오른 겁니다. 작년 중반에 비해 2천만 원 올랐는데요. 5천에서 2천 오르면 몇 프로 오른 건가요? 대구에서 얼마나 빡세게 운행해야 차량 포함 1억 투자로 만족할 만한 수입이 될지 모르겠네요. 힘든 시기 잘 버텨나가시길 빕니다. 이랬습니다. 이거 대구 요즘 그 개인 택시 넘버값 오른 거에 대한 댓글인 것 같아요.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채산성이 좋아져 가지고 개인 택시 넘버값이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령자들이 제2의 취업으로 기회를 개인 택시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전성을 선택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개인 택시 넘버값이 오른 거예요. 채산성은 별개로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안전성을 따졌기 때문에 개인 택시 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거죠. 제2의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해서 그 선택의 폭이 개인 택시 쪽으로 좁혀진 거죠. 네. 예. 앞으로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의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택시 넘버값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자율차 나오기 전에 눈치 봐서 파시길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율주행차 나오면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유튜브 방송했을 때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2년 안에 개인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 근데 지금 자율주행 택시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는 자율주행 택시고
기존에 있는 택시는 기존에 있는 택시예요. 자율주행 택시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데도 총량제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거기에 대해서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다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다음 댓글은요. 레인 따라 다니는 지하철도 자율화가 안 되는데 술 취한 승객 태우는 택시가 자율화가 될 것 같음? 일부 자율주행차들 그냥 기업들 광고성 기술 개발이지 택시 도입은 100년 지나도 못함.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드론 택시, 뭐 수상 네. 택시, 자율주행 택시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상업화 되기까지는 아직 개발도 한참 더 해야 되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맞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버스나 지하철 먼저 도입하고 나서 그다음 개인 택시가 도입된다면 뭐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니 버스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택시를 자꾸만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그렇게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로 몰아가는 거지. 예. 맞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언뜻 보면 그냥 막 돌아다니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게. 중국에서 중국 우한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많이 돌아다닌다 보니까 바로 다 금방 될 것 같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도 지정된 노선만 다니는 거지 아파트나 이런 골목골목까지 찾아다니면서 자율주행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저도 부재 부활 반대 입장입니다만 부재 부활을 원하는 기사들도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차들이 많아져서 매출이 줄어든 사람들, 전기차 기사들 이런 댓글 달았는데 인천은 부재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처음에는 고령자들이 부재 부활을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일도 더 많이 하시고, 처음에 전기차는 홍보 목적으로서 부재를 없애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부재를 다시 묶을 수도 없고 부재 자체가 있다는 게 모순된 법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옛날에는 이게 통용될 수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요, 부재라는 개념은 석유 파동 났을 때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예. 어떤 사람한테 불평등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국민연금 깎이나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그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택시에서 수익을 내면은 세금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택시 하시면서 택시 수익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데 그렇게 큰 지장 없습니다. 네. 저번에 그 표를 보니까 한 택시에서 400 정도 벌어도 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대구에서 삼식 찍기 쉬운 분 부럽습니다. 전 가맹으로도 하루에 12시간 25만 원도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그랬는데 저번에 그 대구 조금 수입이 괜찮다 그런 그 댓글을 갖다가 한번 읽었더니만 거기에 또 반대 댓글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게 이 택시라는 거는 개개인이 내가 30만 원 벌었다 해서 다른 사람도 30만 원 벌 수 없는 거고 개개인의 일하는 역량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토탈 낸 금액은 아닐 거예요. 이분은 통상적으로 본인이 최고 많이 벌었을 때 그 금액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예. 네네. 다음 댓글은요. 삼식 찍기 수월합니다. 시간당 15,000원 정도니 하루 20시간 하면 됩니다. 저 댓글은 법인 사업자가 기사 모집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구는 기본요금 상승 후에 하루 30 찍기가 수월해짐 법인 12시간 기준 이런 그 댓글을 올리신 걸 갖다가 제가 그때 읽어드렸더니만 그 반대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체형에 맞게 적정 금액을 버는 게 좋은 거예요. 금액 많이 벌면 좋잖아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1년이면은 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 오신 분도
억을 넘게 일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본인 체형에 맞게 일하는 해서 그 높고 낮은 금액을 따지지 말고 본인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벌 수 있는 금액이 본인 맞는 금액이에요. 네네. 다음 댓글은요. 대구에서 하루 30?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대구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예, 한 분이 30만 원 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댓글 다신 분들은 그 금액을 벌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 택시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데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가 그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죠? 지금 대구에서 30만 원 번다고 하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도 특 A급 기사가 30만 원 매출 올리기 힘들어요. 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혹시 부부가 같이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서 개인 택시 한 대로 부부가 같이 운행 가능한가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개인 택시는 1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효율적이긴 해요. 한 대 사가지고 뭐 아버님하고 아들이 하거나 부부지간에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대구 개인 택시 하고 있는데 무슨 30 찍기가 쉬워져요?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요금 오르고 나서 80% 정도밖에 못해요. 토요일도 27 정도, 물론 12시간 기준입니다. 이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30 찍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댓글 같아요. 그죠? 예, 예. 높은 금액 이러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 본인 체형에 맞게 이러시는 게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대구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시간당 3만 원, 8시간 이상 하는 게 몇 달에 한 번씩이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 주말, 휴일, 비 오는 날은 매출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는데 평일은 오히려 매출이 줄거나 비슷합니다. 요금 오르고 6개월은 반발 심리 때문인지 오히려 어렵고요. 앞으로 조금은 더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대구 일매출 30은 주말 기준 10시간 이상, 평일은 14시간 이상 겁나게 돌아댕겨야 합니다. 근데 요금 오르기 전에도 같은 시간 비슷한 매출이었던 건 이상하긴 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평가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원래 요금 오르면 6개월 동안은 손님이 잘 없다면서요? 그러면요, 일단은 택시를 타게 되면 전에 탔던 금액 월등히 차이가 나버리면은 당분간은 주춤하죠. 그런데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면역력 생기던 3개월, 4개월 지나야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예. 이분 얘기처럼 요금 오르고 나서 뭐 30 하는 거나 요금 오르기 전에 그 30 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가 이렇게 느끼는 게 그 손님들이 요금 오른 거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잘 안 타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몸에 와서 닿잖아요. 체감 경기를 느끼는 거죠. 전에 내가 가던 거리를 5,000에 갔다 오면 요금이 올라서 7,000원, 8,000원이면 벌써 그거만큼 체감 경기를 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요금이 오르면은 몇 달간은 고전을 해도 몇 달이 지나면은 다시 면역력이 생겨서 좀 나아지는 거죠. 네, 네. 예, 예.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조금 수입이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맞아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양수교육 신청 6월달 확정 날짜 나왔나요?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네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6월달 그 양수교육 일정 나왔나요? 보편적으로 6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아마 고시가 될 거예요. 네. 6월 둘째 주 화요일이면은 6월 10일 정도 되겠네요. 10일에서 13일까지 교육 접수가 시작될 거예요. 그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분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대요. 안 될까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지금 양수 교육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안 되니까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예. 예, 예.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전혀 개선을 안 하네요. 예, 예. 다음 댓글은요. 호화제 TV 교육 자료 인터뷰하는 모습
개인 택시 양수 교육센터에서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이랬습니다. 저희들 영상이 그 양수 교육센터에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교수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셔갖고 문의도 하세요. 네. 문의하시면 저희가 또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답변도 해드려요. 네. 예. 저도 반갑네요. 저희 그 영상이 그런 그 양수 교육센터에서 나온다는 게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추후에 돌려받는다. 채널마다 다들 추후. 그래서 그 추후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셔야 내년 부가세 신고 후인지, 소득세 신고 후인지, 개업 후인지, 언제인지를 알려주셔야 정보가 되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한번 알려주시죠. 개인 택시를 전에는 부가세 면제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먼저 선 부가세를 내고 후에 돌려받는 건데 한 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한테 얘기하면은 영업사원이 다 작성해주면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은 한 달 안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가세 신고 후 한 달 이내에 돌려받는 거네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인천은 최근 매물 많이 쌓인다는 소리 있는데도 누가 붙잡고 있는 건지 안 떨어지네. 크크 대단한 도시여.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지금 인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나요? 예, 인천 매물이 한동안은 저희 사무실에도 7대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교육 기간이 끝나서 교육생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다 빠지고 2대 남았습니다. 인천은 거의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형상이에요. 네. 예. 아마 이분이 댓글 단 이유는 혹시 개인 택시 넘버가 뭐 조작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개인 택시 넘버값 조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 택시는 나오면은 금액이 일단 크잖아요. 네. 금액이 크고 팔려고 가지고 오신 분들이 날짜를 거의 정해요. 언제까지 좀 팔아주십사 하는데 그 금액을 저희도 넘기지 않으려고 손님이 오면은 무조건 팔지 금액을 더 받으려고 그걸 팔지 않고 갖고 있지는 않아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걸 단합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음 댓글은요. 3월 양수교육 낙첨자입니다. 하염없이 6월 기다리네요. 기다린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쓰레기 같은 양수교육 체계 직업을 운에 맡겨야 된다니 기가 찹니다.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기타 등등 1억 2천에서 1억 5천 적은 돈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접수 후 양수교육 받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요. 답답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요즘 이 개인택시 양수교육 못 받아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못하고 희망 고문 당해가지고 3개월, 1년 훌쩍 넘긴 분들이 많아요. 이거 빨리 교육 제도를 혁신을 해서 바꿔야지 언제까지 이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할지 참 저희도 의구심이 들어요. 네. 예. 이분 얘기처럼 운에 맡겨야 된다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개인 택시 사는 교육을 어떻게 운에 맡겨갖고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정책이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는지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네. 예. 이분 그 마지막 댓글에 있는 것처럼 개인 택시 양도 양수 접수 후 양수 교육 받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생각이 되는데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제도를 여러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다 짜여진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교육장 신설을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신설해야 되는데 말 나온 지가 몇 년 지났는데도 지금 교육장 신설이라는 거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네. 이분 얘기처럼 어차피 개인 택시는 총량제잖아요. 예. 그러면 양도 양수를 접수한 사람한테 양수 교육을 받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정답이죠. 그러고 기존에 있는 시설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각 지역마다 운전 시험장, 면허 시험장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많이 한산하잖아요. 운전 면허 시험장 활용하고 각 지역마다 교통연수원이 있거든요. 연수원에서 교육시키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구태여 꼭 지정된 그 두 곳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도 아이러니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빨리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